거지랑 어울리면 거지도 된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체면을 지킨다며 시장에서 며느리 뺨을 후려친 사돈, 거지라고 부르며 노인을 모욕한 그 남자는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과연 그 오만한 사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거지라고 불린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믿기 어려운 반전과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며칠 전 한 시골 장터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여기 온 김에 한 번만 더 주세요. 김소연이 국자로 따뜻한 국물을 떠서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시골 5일장 한켠에 차려진 무료 급식소는 벌써 점심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죠. 소연아, 너 좀 쉬어라.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잖니. 복지단체 팀장인 김사무관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사람에게 국을 내밀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죠. 젊은 아가씨가 참 대견하네요. 한 할머니가 국그릇을 받아들며 고마워했습니다. 별 말씀 다 하세요. 드시고 또 오세요. 2시간 동안 계속 이어진 봉사가 끝나자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했습니다. 김사무관이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며 손을 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소연이 일회용 앞치마를 벗어 봉지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목이 꺾이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아! 소연이 작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겨우 몸을 지탱했지만 발목이 찌릿하게 아팠어요. 어머, 괜찮아요? 김사무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소연이 발목을 만져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바로 그때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은 거칠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아가씨, 많이 아픈가요?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좀 삐끗했나 봐요. 소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최만석은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외투였지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죠. 이거라도 무릎에 덮고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 옷인데요. 소연이 손을 저었지만 최만석은 이미 외투를 소연의 무릎에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아픈데 이 정도야 뭐.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최만석이 소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천천히요. 소연은 노인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더 깊이 와 닿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뭐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최만석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아까 급식소에서요?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최만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자주 오세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발목 조심하시고요. 최만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사무관이 소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네요. 정말 그래요. 자기 옷까지 벗어주시고요. 소연은 여전히 무릎에 덮인 외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빨아놓은 것이 느껴졌어요. 이거 어르신께 돌려드려야 하는데요. 시장에서 자주 보시는 분 같던데요. 찾아뵙고 인사드려요. 김사무관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노인의 선행이 마음 깊이 남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고 소연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소연이 또 왔네. 시장 입구 과일 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봉사하러 왔어? 아니에요. 찾는 분이 있어서요. 소연이 시장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누구 찾아? 며칠 전에 제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신 어르신이요. 아, 만석이 할아버지 말이구나. 네, 맞아요.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기 구석에 계실 거야. 평소에 저기 앉아 계시거든. 할머니가 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해요. 소연이 인사하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 금세 최만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최만석은 시장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소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을 알아보자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어요. 아, 그때 그 아가씨. 네,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연이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며칠 전에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최만석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꼭 받으세요. 어르신 덕분에 발목도 괜찮아졌어요. 소연이 국밥을 최만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소연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만 받으세요. 아가씨가 저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소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소연이가 참 착하지. 맞아. 저런 마음씨가 어디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런가.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자, 따뜻할 때 드세요. 소연이 국밥 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최만석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소연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시장 입구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검은색이었고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어요. 어머, 저런 차가 왜 여기 와? 과일 가게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시장에 저런 차는 처음 보네. 옆 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박철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장을 휘둘러 봤습니다. 코를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곳이 다 있나? 박철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연과 최만석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 노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수는 성큼성큼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시장 바닥에 딱딱 울렸어요. 여기 주인 누구야? 박철수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나요?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요. 과일 가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기 봐, 거지랑 어울리게 놔두고. 박철수가 소연 쪽을 가리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래? 무슨 권리로 저런 말을 해? 박철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박철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있냐고 묻고 싶은 건 나야.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봉사활동하고 가는 길이에요. 봉사활동? 이게 봉사활동이야? 박철수가 최만석을 째려봤습니다. 최만석은 위축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께 감사 인사드리는 거예요. 소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사 인사? 거지한테? 박철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 아냐? 박철수가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체면이 뭔지 알아? 우리 집안이 뭔지 알고 이런 짓 해? 박철수가 소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버님. 소연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정신 차려. 박철수가 소연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최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아가씨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입 다물어. 박철수가 최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지 주제에 나서지 마.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뭘 봐? 내일인데. 박철수가 주변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집안 앞길 생각해. 거지랑 어울리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 있나? 박철수의 말에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요? 뭐가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박철수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거지랑 어울리면 거지도 된다는 말 못 들어봤어? 박철수의 말에 최만석이 몸을 떨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박철수가 소연의 팔을 끌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소연이 뿌리치려 했지만 박철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철수의 기세에 눌린 것도 있었고 소연과의 관계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아가씨.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부르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앉아 있어. 박철수가 최만석을 밀쳤습니다. 최만석이 벤치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맞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이렇게 돼. 박철수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박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섰어요. 또 무슨 일이야? 오늘 시장이 왜 이래?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김영희였어요. 어머, 저분은 누구시지? 옷차림이 심상치 않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수행원 몇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저기 기자도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 든 사람들 보여? 시장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김영희는 차분한 걸음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어요. 소연아,
김영희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영희를 보자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소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있는 곳에 왜 오면 안 되니? 김영희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김영희가 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지. 누가 널 울렸니? 김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연이를 훈육하고 있었습니다. 훈육이라고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요. 박철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이 뭔가요? 거지들과 어울리는 것 말입니다. 박철수가 최만석을 가리켰습니다. 김영희의 시선이 최만석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철수를 봤어요. 거지라고 하셨나요? 사실 아닙니까?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격이 안 맞다는 겁니다.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요? 주변 사람들이 박철수의 말에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건방지네. 누가 저래도 돼준다고 저래?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김영희는 조용히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최만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영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시네요.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희가 다시 박철수를 봤습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게 체면에 맞는 행동인가요? 모독이라뇨? 사실을 말한 건데요. 박철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시장판에서 행패 부리면 우리 집안 망신입니다.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행패라고요? 이게 행패인가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거지랑 어울리는 게 정상인가요? 박철수가 최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지랑 어울리면 거지도 된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박철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시장에 울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영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김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지라고 하신 그분이 제 딸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박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며칠 전에 다쳤을 때요.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목을 삐끗하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최만석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축해 드렸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주셨어요. 외투를요?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무릎이 차가울까봐 덮어주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가 그랬구나. 참 마음씨 고운 분이야. 그래서 소연이가 보답하러 온 거였구나.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소연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 아닌가요? 김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대단하지 않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박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혜 따위로 집안 앞길이 지켜지겠습니까? 박철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혜 따위라고요? 김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선의를 은혜 따위라고 하시는군요. 어머니, 제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당신이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박철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지랑 어울리면 거지도 된다고 했잖아요. 김영희가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박철수가 아직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영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철수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서류 같은데요? 우리 재단에서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후원 약정서예요. 김영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단이라고 했나? 무슨 재단이지? 대단한 분인가 봐. 김영희는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만석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주거 문제부터 생활비까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희가 수표를 꺼내 최만석에게 건넸습니다.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받으셔야 해요. 제 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돌아봤습니다. 거지라고 무시하신 그분이 제 딸을 도와주셨어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셨죠? 박철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오늘부로 우리 재단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김영희가 선언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소연이 복이 많구나. 저런 어머니를 두고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박철수는 상황이 급변하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좀 차분하게 얘기해 보시죠. 차분하게요? 지금까지 충분히 차분했는데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지방과는 더 이상 인연을 잇지 않겠습니다. 김영희의 말에 시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박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거지라고 부르고 제 딸을 모욕한 게 당신이잖아요. 박철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철수에게 집중됐어요. 김영희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준비가 됐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세요.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박철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와 저희 그룹 간의 납품 계약서예요. 수행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약서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대기업과 거래한다는 말씀인가요? 박철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셨나요? 김영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 매출의 70%가 저희 그룹에서 나오는 거리요. 박철수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했나? 그럼 저분이 대기업 사장님이신가? 소연이 어머니가? 놀라움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김영희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박철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들리세요? 김영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평소 저렇게 갑질하더니 드디어 벌 받는구나. 박철수를 향한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잘못했다고요?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인간성이 문제예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박철수가 최만석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최만석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철수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김영희가 박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막을 수 없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대가예요. 김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행원이 계약서에 해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해지가 완료됐습니다. 박철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시장 사람들은 통쾌해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지. 소연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아. 김영희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자. 네, 알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희는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 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김영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최만석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저희예요. 김영희가 최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철수의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장님, 대기업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박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가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인가? 네, 공식 문서입니다. 박철수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는구나. 사장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비서가 위로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 매출의 70%가 날아갔는데. 박철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어. 과일 가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저런 분이 계시니까 세상이 공평한 거야. 옆 가게 아저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도 복 받으셨고 착한 사람은 복 받는다더니 정말이네. 상인들이 흐뭇해했습니다. 박철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여러분. 박철수가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와 계약이 끊어졌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려워질 것 같다. 박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뭘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무시했다. 박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월급은요?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박철수가 약속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갑질 논란으로 주요 계약 해지, 시장에서 벌어진 갑질, 기업 존폐 위기까지 뉴스가 연일 보도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며 더욱 통쾌해했습니다. TV까지 나왔네. 저런 사람은 이렇게 돼야지. 정의가 승리했어. 한편 소연은 최만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소연아. 최만석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집은 어떠세요? 정말 좋아.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네. 최만석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너희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도 자랑스러워요.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괜찮니? 최만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혼인 얘기 말이야. 아, 그건 괜찮아요. 소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행이지. 최만석이 안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무슨 교훈? 진짜 품격이 뭔지 알게 됐어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은 마음씨로 판단해야지. 어르신 같은 분이 진짜 훌륭한 거죠. 소연이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최만석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셨네요. 소연이 어머니가 정말 대인이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소 착하게 사셨으니까 복 받으신 거죠.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최만석은 사람들의 관심에 조금 부담스러워했지만 고마워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모료 당연한 얘기죠.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했어. 박철수가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겠다. 박철수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박철수가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도 힘내세요. 직원들이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여러분까지 피해를 끼쳤다. 박철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금은 최대한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인사하고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빈 사무실에 혼자 남은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구나.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박철수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김영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 어르신 생활은 어떤가요? 김영희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의료비 지원도 잘 되고 있고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잘 챙겨드리세요. 김영희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뭔가요? 박철수 씨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았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과했나 싶기도 하고요. 과했다고요? 김영희가 담당자를 봤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건데 과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닙니다.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 일을 화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회사 망했다면서? TV에서 봤어. 자업자득이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잘 지내신다더라. 좋은 집에서 편히 계신다고 하던데. 정말 복 받으셨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오늘도 왔네.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인연 끊어서? 네, 다행이에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훌륭하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만석은 새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최만석이 혼잣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집에서 살 줄은 몰랐는데 깨끗한 원룸이었지만 최만석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소연이한테 정말 고마워야지. 최만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착한 일 한 보람이 있네. 최만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박철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 박철수가 다짐했습니다. 사람 대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지. 박철수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박철수가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박철수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박철수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최만석은 새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만석이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시장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최만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고마운 분들 덕분이죠. 최만석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소연이가 또 언제 와요? 이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최만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소연아. 왔구나. 최만석이 기뻐했습니다. 집은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좋아. 덕분에 천국에서 사는 기분이야. 최만석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소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소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없고?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소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지. 최만석이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너 같은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최만석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최만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보답을 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최만석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소연아, 여기 있었구나. 김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영희가 최만석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 소연이 어머니. 최만석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편히 앉아 계세요. 김영희가 최만석을 앉히며 말했습니다.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최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할 건 저희예요. 김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도와주셔서요. 그런 걸 가지고 뭘.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 오셨네. 어르신들 안부 묻고 계시나 봐. 정말 훌륭한 분이야.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희는 시장 사람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항상 딸이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소연이가 우리를 도와주는 걸요.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김영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당연하죠. 상인들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다시 최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이든지요. 최만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집안은 흥하고 무시하는 집안은 망해요. 김영희의 말에 시장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박철수 같은 사람 보면 딱 알죠. 상인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세상은 공평해요. 김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따르죠. 최만석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김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연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도 기특해. 김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아름답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런 가족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야. 정말 그래. 우리도 배워야 해.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최만석은 그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이런 큰 은혜로 돌아오다니. 최만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살아있길 잘했어. 김영희 가족과 시장 사람들은 모두 최만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시장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너희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최만석이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시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야말로 다행이죠. 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소연이 같은 아이가 우리 시장에 와주고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고 만석이 할아버지도 복 받으시고 모든 게 다 좋아졌네요. 시장에는 정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기업가 김영희 회장, 시장 어르신 후원으로 화제. 뉴스에서 그날의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리모컨을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 박철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가봐야겠어요. 김영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최만석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또 올게요. 소연이 약속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최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김영희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만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희와 소연이 차에 올라타자 시장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세요. 소연아, 또 봐.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도 시장 사람들은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저런 가족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지. 만석이 할아버지도 정말 복 받으셨어. 칭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최만석은 혼자 남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최만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오다니. 최만석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지. 최만석이 다짐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저녁 무렵 시장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그러게 마음이 따뜻해졌어. 내일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상인들이 흐뭇하게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최만석도 천천히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어. 최만석이 혼잣말하며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최만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겠다. 박철수가 펜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희와 소연은 집에 돌아와서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하니? 제가 힘들 때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야. 김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도 정말 기특했어. 저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말이야. 김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야. 김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지. 네, 알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네, 어머니. 모녀가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새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내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최만석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공평한가 보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구나. 최만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은혜를 아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두가 깊이 느낀 하루였습니다. 박철수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몰락하게 되고, 최만석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김영희와 소연 모녀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최만석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결과 어땠어요? 소연이 최만석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주 좋다고 하더라. 의사가 깜짝 놀랐어. 최만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최만석이 자신의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안심이네요. 소연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소연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하고는 어때?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소연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최만석이 손뼉을 쳤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분인 것 같던데? 네,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소연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지. 너 같은 아이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최만석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신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잖아요. 소연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과 최만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철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그리고 할아버지.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박철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요? 네,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철수가 최만석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최만석이 당황하며 박철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께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지라고 부르고 무시하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기억해야 할 일이에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박철수 아냐? 맞네, 그때 그 사람. 많이 달라졌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최만석이 박철수를 일으켰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니까. 최만석이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소연이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박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시장 사람들이 박철수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고생을 해서 철이 든 것 같아. 상인들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소연아. 박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죠.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박철수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훌륭한 분인데. 아니에요. 저도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최만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박철수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최만석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던 거네요. 박철수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죠. 소연이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최만석이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셔서. 별 말씀을요. 최만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박철수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달라졌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상인들의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철수가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을 본받아서. 좋은 마음이네요. 최만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철수가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최만석이 배웅했습니다. 소연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박철수가 소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박철수가 떠나고 나서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소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래, 고생을 해서 철이 든 것 같아. 최만석이 박철수가 사라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네, 마음만 먹으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맞아, 교만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최만석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또 배웠어요. 소연이 감사해했습니다.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최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진정한 뉘우침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